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금세라도 꽃망울이 터질 듯한 봄날 3월 16일.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차죽, 피죽, 화거죽, 풍타지죽, 낭타죽. 무슨 소리냐고요? 방랑과 풍자 시인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의 한시 죽의 일부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이대로 저대로 돼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즘 세상이요, 자기 색깔 드러내거나 주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혹시라도 힘 가진 사람에게 직언직설이라도 할라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세상이라는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 김수영은 노래했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광풍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광풍이 지나가면 우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밥 딜런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3월 16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입니다. 뉴스 브리핑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인터뷰가 있습니다. 진짜 인터뷰는 정의당의 의왕 과천에서 출마를 하신 김영탁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정가산 측에서는 꼼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천 파동들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 공천 파동들 중에서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될 상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사 퀴즈 코너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퀴즈로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첫 번째 소식이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입니다. 사실상 마무리가 다 돼 있는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유승민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출범 42일째인 오늘까지 7차례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실상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지역구 253개 가운데 250개 지역에 대해 우선 추천 또는 단수 추천, 경선 대상 등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공천 최대의 관심사였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와 호남 지역 2곳만 빠졌습니다. 유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호남 2곳은 새누리당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공천 여부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 의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유 의원의 정치적 명운 결정이 더 미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오후 회의에서 최고위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유 의원 공천 문제를 매듭짓도록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관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의 진통을 겪어온 만큼 유 의원의 공천 여부 결정은 결국 정치적 결정에 따라 나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정치적 결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참 김이나 아나운서가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자, 이 질문은 이제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그만두는 그런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이 정치인지 참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사실상 친박의 학살을 주도했던 친이계 의원들, 이번 공천에서 완전히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보복의 정치 거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급인데요. MB는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 결과 구주류였던 친이계가 대거 탈락하면서 거의 와해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퇴임한 지 3년 만입니다. 공천관리위에 어제 제7차 공천심사 결과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주호영, 조혜진 의원, 강승규 전 의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정아 전 대변인 등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후보들이 줄줄이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공천을 받은 친이계는 현재까지 경선에서 승리한 정태근 전 의원이 거의 유일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상휘 전 춘추관장은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캠프 출신 전현직 의원 송년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내년 이 모임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와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지만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해 이 같은 사실을 비서진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지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반응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아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반응을 내놓기는 부담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무튼 친이계 그야말로 화무가 11홍입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총선 실패하면 당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오늘 4.13 총선 목표 의석수로 107석을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수 정도만 확보하면 선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107석을 승패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물론 희망을 생각하면 과반수도 넘게 당선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07명에 미달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는 패널의 질문에는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책임지는 선례를 따를 수밖에 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을 떠날 것인가 라는 거듭된 질문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목표 의석 초과 달성 시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총선 후 남아서 당대표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미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총선 이후에 거취를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총선 그 공천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요즘 이삭 죽기 혹은 낙엽 죽기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낙엽인지 정말 알짜배기 이삭인지는 이제 주워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당 공천 탈락자들 다 받겠다 이렇게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파 공천 탈락자들을 향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천 배제에 반발해 더민주를 탈당한 정호준 의원이 오늘 입당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됐습니다. 창당 44일 만에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파 정치에 희생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합리적 보수, 개혁적 진보 세력을 영입하기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양당의 공천을 개파 정치와 양당 정치의 폐해로 규정한 뒤 새누리당은 친이 비박 대학살이 진행 중이며 더민주는 핵심 친노들이 경선을 통해서든 단수 공천을 통해서든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보조를 맞추듯 더민주 낙천자인 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전정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20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됐지만 앞서 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임내현 의원이 탈당을 고심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뒤 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양당의 낙천자를 무작위로 받아들일 경우 이삭줍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 쪽에 현황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부산을 가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계속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가서 어디를 방문하신다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을 28일 앞둔 오늘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격 방문하면서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엿새 만에 같은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일정을 강행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근본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전센터와 3월 10일 대구센터에 이어 창조경제 현장 점검의 일환이라며 부산센터 개소 1주년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개입 논란을 가라앉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부산센터 개소 1주년에 맞춰 이뤄진 방문이란 설명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앞서 대전 대구센터를 방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대구센터 방문 직후 여의도 안팎에서 불거졌던 논란을 감안했다면 부산센터 방문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 결과적으로 진박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배재정 의원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후보들도 박 대통령의 부산행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출사표를 던진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부산에 올까요? 이른바 진박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 채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오로지 자기 사람들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라면서 행여 내일 진박들과 손가락 하트 인증샷을 찍지는 마시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원하는데 친박들의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미국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니 슈퍼 화요일, 그쵸? 지금 현지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힐러리와 트럼프가 양자 대결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판이 반환점을 돌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사실상 대세가 잡혔습니다. 어제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클린턴은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미주리주 등 전체 5개 경선주를 싹쓸이하면서 다시 점화되는 듯하던 샌더스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트럼프는 오하이오만 제외하고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일리노이, 노던 마리아나에서 대승을 거두어 2위인 테드 크루즈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진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겁니까? 이에 따라 두 주자는 각기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를 뜻하는 매직 넘버에 더 근접하면서 대선 후보 지명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클린턴과 트럼프가 이번 경선을 거치며 사실상 대세를 굳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주류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본선행을 막으려는 중재 전당대회 시나리오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어 아직 본선 대진표가 힐러리 대 트럼프의 맞대결 구도로 정리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중재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과반수의 대의원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테드 크루즈가 막판이라도 얼마든 좀 이렇게 대의원들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12.5% 역대 최고일 뿐만 아니라 12%를 넘는 것은 최초인 것 같은데요. 전체 실업률도 4.9%로 치솟았으니까 이게 사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전쟁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면서 고용 관련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일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10월 7.4%에서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2.3%로 작년 2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50대 취업자는 7만 7천 명, 60세 이상은 15만 8천 명 늘었습니다. 20대는 1만 8천 명, 40대는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30대만 유일하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젊은 층들, 20대들 굉장히 참 힘든 상황들을 갖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44만 명이 늘었고 일용직 가입자가 급증한 게 대표적인 이유였거든요. 44만 명 늘어나는 게 어떤 지표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44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신규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57만 명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4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50만 명이 증가했으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도 9만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신규 가입이 2014년 14,000명에서 2015년 39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입수해 일용직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 제도 안내 등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는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근로취약계층과 사업주에 각각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지난해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5,068억 원, 이를 통해 사업자 90만 6천 곳, 근로자 296만 3천 명의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대부분이 사실상 일용직 가입자들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37만 명 정도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늘어났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연금에 가입을 한 건데 그래서 연금의 혜택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분들이 연금을 낼 때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두루누리 사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연금을 쥐어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두루누리 사업 많은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텍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주 망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텍 교수가 강의 도중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가리켜 생각이 없어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에서도 교수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폄하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오늘 포항공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과목 담당인 홍모 교수는 지난 9일 생각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이유는 생각하는 습관이 없어 선박관리자의 지시를 아무런 생각 없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교수는 생각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냥 선장이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는 등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에 대한 지적을 한동안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공대 총학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상당수 수강생들로부터 그리 사실이라는 증언을 확보했고 11일 홍 교수의 공개 사과와 학교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총학학생교육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몰이에 따른 망언이라고밖에 칭할 수 없다며 최근 연세대 이과대학 부학장이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이 개념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이 상황에서 똑같은 발언이 우리 학교에서 나왔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어젯밤 뒤늦게 학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글로 인해 반발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 교수는 논란에 대해 몇 자 적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나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다니 유감이고 미안합니다 라면서도 나로서는 납득 안 되는 상처지만 학생들이 상처라 하니 그러려니 생각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왜 작년에 학생들이 상처를 안 받았는지 또는 받고도 참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작년 학생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납득이 안 되는 상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나 되면. 예, 그다음에 김정은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인물로 꼽혔습니다. 가디언은 어제 20세에서 35세의 젊은 나이에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주요 인물 10명을 선정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명단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이 신문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죽음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최근 4차 핵실험으로 33세 생일을 자축했으며 몇 주 뒤에는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김 제1위원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밀레니얼 세대 인물로 꼽혔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3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인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로 떠오른 제2왕위 계승자 겸 국방장관인 모하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자가 4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 예카테리나가 9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미국 여성 팝스타 비욘세와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 웨스트, 팝스타 레이디 가가, 케냐 혈통의 할리우드 여배우 루피타 뇽호 등 연예계 인물과 브라질 출신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영향력 있는 밀레니얼 세대 인물에 포함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사이 태어난 청년층으로 미국판 3포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예, 이 미국판 3포 세대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보면은 김정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이마르와 레이디 가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거기다 마크 저커버그까지 나오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